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1억 매출을 올린 웹소설 작가는 실제 얼마를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는 편당 기준이고요. 왜냐면 제가 정액제 시장은 그렇게 오래 있어보지 않았고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 실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기준입니다. 왜냐면 제가 카카오에서밖에 제대로 작품을 연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제가 좀 지식이 많이 적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1억 매출. 자, 매출 1억. 대단하죠? 대단해 보이죠? 자, 일단은 연매출 1억이라고 합시다. 야, 연매출 1억. 월매출 1억이라고 하면 좀 솔직히 너무 많아요. 월매출 1억이라고 하면은 연매출이 12억이 아니야. 연매출이 그러면 12억 아니야. 그러면은 밀리언 페이지. 그러면 밀리언 페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연매출 1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연매출 1억이라고 딱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연매출 1억. 그러면 실제 작가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니, 궁금하네. 이거 얼마 정도를 궁금하네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매출이 1억이다 라고 하면 실제 7천, 6천, 4천, 5천, 6천. 오, 거의 정확하네요.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1차적으로 플랫폼에서 뗍니다. 수수료, 그 매출의 40%를 떼갑니다. 이게 원래는 45%였죠. 이게 원래 45%였는데 이번에 카카오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40%로 낮추는데 이게 구글 인앱 결제랑 좀 맞물려서 낮춘 거라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40%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40%는 아닙니다. 그게 뭐 특정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너무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 일단은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 4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6천만 원이죠. 자, 6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회사 계약이랑 따라요. 그 매니지 계약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보통은 일단 7대3와 8대2가 가장 많아요. 뭐 특수한 케이스가 몇몇 개 있어요. 6대4로 하고 보장인세를 받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9대1로 막 주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실 진짜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7대3이랑 8대2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7대3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작품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8대2는 이제 전속 계약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한 매니지에 계속 붙들어가지고 8대2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작품마다 7대3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좀 달라요. 다만 어쨌든 일단은 7대3 이건 8대2건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은 40에서 4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익은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자, 일단은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 징수세라고 하죠. 이거는 굳이 작가여서 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모든 사람이 다 떼요. 3.3%가 따집니다. 대충 150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끝이냐? 아니죠. 매년 5월달에 세금을 냅니다. 종소세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4천에서 4,500이면은 사실 저는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인들보다 많이 버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분명 많이 벌죠.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 정도면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세전이라는 건데
세전이란 거고 실제 우리들이 실수령액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 연봉이 4,000원에서 4,500만 원인 내 친구들도 똑같아요. 실수령액은 달라요. 더 적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아요. 회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걸 못 받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회사마다 달라요. 이거는 어떤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아버지나 아니면 제 주변 친구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예를 들어 회사가 좋잖아요. 좋은 회사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 이러면 보너스를 주죠. 보너스를 줍니다. 보너스를 주는데 우리는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거든. 우리 보너스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없다. 보너스 줍니다. 이게 근데 보너스는 사실 되게 많은 회사가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보니까 인센티브랑 보너스를 거의 대부분 받더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는 물론 완전 우리들이 아는 그 조조소 같은 데에 나오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그런데 우리는 없죠. 그 다음에 정기검진, 이거 커요. 이거 혹시 작가님들 중에서 정기검진 안 받으시는 분들 있으면요, 이거 꼭 받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는 뭐 굳이 말을 하지 않을게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 정기검진 비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내주죠. 당연히 이거를 회사에서 원래 다 내주는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돈 내고 받아야 돼요. 우리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거죠.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이거는 회사면은 1년마다 공짜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물론 중소기업도 없습니다. 없나? 없을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아버지 경우였는데, 이거를 아버지 회사가 어딘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셨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연금의 반을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20만 원 내야 되면 회사에서 10만 원을 내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줬는데, 이거가 다른 회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더 제가 자료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회사가 내줬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무시 못해요. 이게 특히 대기업 가면 갈수록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큰 혜택을 줘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도 못 받아요. 아니 이게 진짜 우리는 진짜 조만큼도 못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사실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다니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좀 많아요. 물론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요런 이제 복지 차원에서. 왜냐면 복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해서 실제 4천에서 5천만 원 벌어도 제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 연봉이 한 3,500에서 3,800 정도 되는 직장인이다 라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버는 돈이 액수가 많아 보일지언정 여기서 우리는 복지라는 혜택이 아예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에서 해주는 복지가 물론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제 말씀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완전히 없죠.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복지가 500만원쯤은 안 나올 것 같다? 500만원은 아닐 것 같다? 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그러면은 한 3,800 정도라고 합시다. 3,800 정도라고 합시다. 했을 때 좀 비슷하다. 한 100에서 200. 아까 전에 등록금 얘기해 주셨는데 등록금도 있었어요. 등록금 내주는 회사도 있죠. 자녀 등록금 내주는 회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진짜 대기업만 내줘요. 이건 진짜 대기업만 내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전무하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1억 매출을 올린 작가, 그러니까 연 매출이 1억이다. 연 매출이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와 개쩐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해야 살겠구나 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요 정도는 해야 네가 먹고 살 것 같다 라는 걸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솔직히 4,000에서 4,500 정도 받는 건데 4,500이면 좀 더 여유가 있죠. 하지만 작가라는 특성상 때문에 그래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가 예를 들어 뭐 회사처럼 회사보다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작품이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완결을 내고 쉬는 기간이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은 돈을 안 주죠. 이때 돈을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뭐 정말 아예 쉬지 않는 인간이지 않은 이상은 연매출 1억까지는 해야 돼요. 연매출 1억은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이건 씨발 이것까지는 해야겠다. 연매출입니다. 연매출. 월매출 1억이면은 아씨 월매출 1억이면 직장 뭐하러 다녀 씨발. 그 직장 안 다녀. 월매출 1억이면 직장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엄청 법니다. 엄청 버는 건데 물론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연매출 1억은 목표다. 1억은 목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 뭐 연으로 따지면은 생각보다 뭐 많지 않은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연매출 1억 달성하는 작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작품이 안 되는 작품이 반 이상 될걸? 진짜 쉽지 않아. 이게 업계가 이게 쉽진 않아. 진짜 이게 모래시계형 구조라고 하죠. 웹소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웹소설 구조가 좀 기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좀 더 크겠네. 그러니까 아래쪽이 존내 많아요. 아래쪽이 개 많죠. 중간이 별로 없어요. 위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 진짜 위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연매출 1억은 뭐 1억이 뭐야? 2억 3억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문제는 이 아래가 존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오리지널 기준으로 카카오 오리지널 기준으로 연매출 1억이 안 되는 작품은 좀 적을걸? 그래도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작품성을 검증했다는 거잖아. 1차적으로. 그렇죠? 웹소설도.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작품이 좀 적은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뭐
그냥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웹 오리지널 받아도, 근데 오리지널 받아도 안 되는 건 많아. 오리지널 받아도 연매출 1억 안 되는 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풀모 받아도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한 것보다. 한 달에 뭐 런칭했는데 첫 달에 300만 원 들어오고 막 이런 작품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데 일단은 이거를 해도 딱 직장인이죠. 딱 직장인. 그래서 대신에 작품이 쌓이면 쉬워요. 작품이 쌓이면 수월합니다. 왜냐면 구작에서 수익이 나와서. 이게 장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를 치면은 회사 다니는 애들도 오래 다니면 연봉 오르죠. 연봉이 안 오르는 회사를 다닌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 회사를 안 다녔거든. 연봉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오래 다니면 연봉이 는다고 듣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라고 깔끔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